아,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사실은 제가 좀 연구실을 치우느라 여러분들을 좀 10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는데, 아, 사실 너무 떨리거든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떨려서,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나와주세요 하면 제가 한번 정신을 딱 차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울링크 소속 유사과학자 토끼 연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진짜 빨리 방송 너무 하고 싶다. 데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데뷔 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뷔하기 앞서서 형들이 데뷔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말한 내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접는다, 갈아버린다, 이런 막내한테 조금 너무한 내용이 아닌가? 나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막 내 이미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형들을 정말 접을까 했지만 서로 잘 얘기해서 접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어느덧 제가 이제 하울링크의 마지막 멤버로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경영형의 하울링크 설명회부터 쿠림형 데뷔, 그 다음에 다음형 데뷔까지 모든 방송을 보신 분께서는 마참내 드디어 다 데뷔를 하는구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 좀 넘게 데뷔를 했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울링크 전원이 다 데뷔를 하게 됐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데뷔를 하는 만큼 굉장히 떨리긴 하지만 준비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잘 보이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잘 전달이 될까 모르겠는데 이 떨림으로 좀 전달이 되겠죠? 막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거든요 지금. 아이고야. 그러면 오늘 데뷔 순서 데뷔 방송 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PPT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 대한 정보가 트위터에 있는 거 말고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아봤으니까요. 집중 잘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 외형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하울링크 드로잉쇼 합방 보신 분들 혹시 손... 거기서 제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으니까 확실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형 소개 후에 이제 캡처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냥 캡처 타임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캡처 타임인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이따 캡처 타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버곡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왜 다른 멤버들은 처음에 틀었는데 왜 연도진은 마지막에 트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형제랑 좀 다르게 방송하고 싶어서 또 있고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 정도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울링크 연두진의 데뷔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기소개 PPT를 준비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짠! 먼저 제 PPT는 이제 제 스스로의 연구 노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PV를 처음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토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었다가 토끼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구 노트를 담은 PPT라 약간 현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러면 노랫소리 조금만 줄이고, 진짜 조금만 줄였거든요. 조금만 줄이고, 자, 본격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프로필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연도진입니다. 네, 성이 연씨고 이름이 도진이라서 저를 이제 도진아 라고 불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연도진이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토끼야라고 해주셔도 되고, 뭐 부르시는 거는 마음대로 부르셔도 되지만 하나만 이렇게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코끼리는 금치어입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는 그렇게 토끼를 그렇게 부르면 토끼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코끼리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리. 자, 다음으로 이제 종족 토끼인데요. 토끼 위에 지워진 표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간이었는데요. 누군가가 만든 이상한 물약 때문에 갑자기 토끼로 변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만든 물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면서 연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귀 연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토끼 중에서 로비어 토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가 축 늘어진 토끼를.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질문으로 토끼 귀 머리 위로 올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끼처럼 올릴 수 있냐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귀가 무거워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막 토끼 귀로 천장 문 열고 막 저도 막 이제 시약 같은 거 들고 이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나이 1살. 이 큰 키를 가진, 이런 외형을 가진 애가 1살이라고? 뭔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나이에도 지워진 표시가 있는데, 저거는 여러분 제가 토끼가 된 시점의 나이예요. 원래 인간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00살, 20살, 40? 아닙니다. 원래 인간 나이는 23살입니다. 23살인데 지금은 토끼니까 토끼로서의 나이로 좀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울링크에서 제일 어린 막내라는 사실. 아무래도 좀 뭐 2살이고 3살인 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의를 갖추어서 팀 내에 있는데, 이건 좀 할 말 하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은 11월 28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이 야계의 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화학을 주로 다루는 입장에서 저에게 아주 딱 맞는 날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쫓겨났던 연구실에는 저를 생일 축하해주지도 않고 제 생일인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생일 받아보고 싶은데 축하를 한번 기억했다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들.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8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키인데 제 자존심 중에 하나입니다. 185cm라는 하울링크 최장신을 맡고 있는데요. 좀 키가 크죠? 다른 형들은 한 170은 되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160대 아닌가 다들? 근데 여러분들 딱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고, 일단 좀 천장이랑 거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것보단 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기만이라고요? 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라 뭔가 지금 데뷔 방송을 보고 있는 형들이 반응이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제 인사 소개말이었던 제 직업인데요. 이제 과학자인데 유사과학자입니다. 이게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전에 있던 연구소에서는 제가 토끼라는 이유로 좀 쫓겨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인 연구소를 차리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국가 공인 연구소는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저를 과학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지 않나 싶어서 스스로 좀 유사과학자라고 부르고 다니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제 몸에 있는 플라스크들을 보시면은 좀 화학 같은 거를 다룬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막 플라스크도 있고 병도 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화학을 주로 다루는 과학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현미경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현미경이었습니다. 대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MBTI 관련 질문도 좀 정말 많았는데요. 이제서야 밝히지만 ENTJ입니다. 이게 저는 몰랐는데 좀 워커홀릭이 많은 MBTI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트위터에 올렸듯이 실험도 자주 하고 밤도 잘 새는데 그래서 그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MBTI가. 근데 좀 옛날에 한 검사라는 거, 그러니까 전에 있던 연구소에서 한 검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 나중에 제대로 된 MBTI 검사를 죄송해요. 나중에 제대로 된 MBTI 검사를 방송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제대로 된 MBTI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컬러 코드가 써 있는데 이 컬러 코드는 제 머리에 있는 브릿지랑 눈색 그리고 토끼 귀색 고글 무늬 색깔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인포메이션인데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일단 보이시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제 마마는 비비님, 파파는 마오릴라님이십니다. 다들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주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윤형과 쿠림형과는 다 똑같은 마마파파라는 사실, 형제가 아닐까? 숨겨진 형제인가? 그치만 친형제는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제 태그인데요. 공용 태그는 지하 1층 토끼, 그림은 지하 1층 토끼 그림, 클립은 지하 1층 토끼 클립입니다. 읽을 때만 지하 1층 이렇게 읽고 쓸 때는
B1F로 읽습니다. 데뷔 전에도 좀 태그를 확인해 보고 이랬는데 벌써 제 팬아트를 그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이틀 막 하면서 봤거든요, 그림들을. 보는 내내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모든 팬아트들은 폴더별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스케줄표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 바로 라이크.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불미스러운 게 하나 있죠? 일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왜 저걸 좋아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험하는 것도 좋아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아해서 딱히 질리지 않더라고요. 딱 그냥 계속 일하고 싶다, 쉴 때도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ENTJ에 맞는 워커홀릭이죠. 이게 트위터에도 종종 실험한다고 좀 올려가지고 예상하신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는데 혹시 있었을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냐만. 몰랐어. 그쵸. 두 번째로 침대인데 이건 오히려 반대로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종류죠. 제가 어느 정도로 침대를 좋아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는 카메라 각도가 이래서 안 보이겠지만 실험실 한켠에 여러분들 침대가 있어요. 엄청 푹신하고 포근한 침대거든요. 제가 아주 거금을 들여서 산 침대인데 실험하다가 이제 뭐지 이거? 이럴 때 약간 좀 화날 때 이럴 때 누워서 잠시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용도로도 쓰고 잘 때도 쓰고 휴식 취할 때도 쓰는 만능 침대입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 이제 눕방을 할 때나 그럴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날 때 침대로 다이빙 하는구나. 아닙니다. 이거 화날 때 다이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안 풀릴 때 쉬려고 눕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좀 채팅으로 올라왔는데 버튜버를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버튜버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좋아하는 버튜버와 이유를 적은 PPT를 제가 여러 장을 준비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 수가 30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세봤는데 30장이 넘어가서 이거는 안 되겠다. 방송에서 내 데뷔가 아니고 그냥 연도진의 보석함 오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과감하게 일단 포기를 하고 이 사실은 처음 얘기하겠지만 당연히 사실 저도 경단이었습니다. 경영을 방송 초반 때부터 봤던 경단이었고요. 정말 진성 오타쿠였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성덕이 되었다. 성덕이 된 소감은 기쁜데 네 기뻐요. 기쁜데 기쁘네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네. 근데 지금은 접고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형들을 접지 않아요. 아직은 접지 않았어요. 접은 적도 없고 안 접을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형들이.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커피 중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엄청 좋아하는데 물론 라떼나 마끼아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아인슈페너 이런 것도 다 좋아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진짜 엄청 많이 마시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혹시 그 노란색 커피 브랜드 아시나요?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데서 나오는 빅사이즈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하루 루틴으로 2개 반? 그러니까 총 2리터 500ml 정도를 계속 먹고 그랬어요. 한 달 가까이 먹고 그랬기 때문에 잠시만요. 한 달 가까이 먹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계속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잠을 못 자고 잠을 깨야 되니까 커피를 마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디카페인으로 바꿔서 하루에 1리터? 1리터 정도만 좀 절제를 해서 이 정도로만 마십니다. 근데 잠 깨는 용도도 있지만 정말 제가 커피를 맛있어 해서 먹는 거라 뭐 다른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아니면 각성제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사실 커피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했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었고 오늘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절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라이크스 다음은 보통은 이제 예상 가시겠지만 싫어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너무 싫은데 일단 벌레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정말 싫어해요. 제가 이 PPT에 넣을 벌레 사진을 고르는데 거의 고문이었거든요. 저 정도의 뭐 미니멀한 벌레 정도야 사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사진 말고 벌레라고 치면은 우수수한 많은 벌레들이 나오는데 와 진짜 그날 밥도 못 먹고 계속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헛구역질 나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그래서 안 그래도 지하 1층에 여름철이잖아요. 방송 중에 실험실에 벌레가 나오거나 이런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잠시 사실 방송을 끄고 싶을 정도로 싫어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고꾸라지겠죠 이제 막 벌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인데 사실 누가 지각을 좋아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이 하는 지각이 아니고 제가 하는 지각을 싫어해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토끼인데 약간 남이 하는 거는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간을 아까워하는 만큼 남들도 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더더욱이 이 생각이 좀 세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지각 싫어하시겠죠? 앞으로 도진이 방송 지각도 안 하겠다요. 맞아요. 앞으로 방송 지각할 일이 뭐 사실 절대라는 법은 없지만 하게 된다면 정말 한 3일 밤을 샜거나 아니면 천지개벽 정도 아니면은 방송에서 지각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인데요. 이거는 오히려 밀가루를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뭘 먹고 사는 거지? 할 수도 있는데 벌레만큼 싫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반인에 비하면 좀 기피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자체를 안 먹진 않아요. 근데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해지고 불편해서 속이 좀 불편하다고 하죠. 그래서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지 먹기는 잘 먹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먹진 않는데 칼국수나 수제비, 피자 약간 이런 밀가루 주가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먹지 않아요. 그렇다고 글루텐 알러지는 아니거든요. 그저 피한다. 그냥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정도. 가끔 먹는 편이죠. 그쵸, 이제 정말 가끔 먹는 편이고
여기에 약간 디스라이크에 적기에도 사실 민망한 수준이긴 했는데 너무 특이한 사항이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공포인데 공포 게임, 영화, 소설, 사진, 뭐 방탈출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거의 발작을 하는 수준이고 아까 뭐 덩치가 크다, 형들 중에 제일 키가 크다 이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덩치 값을 정말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친구랑 공포 방탈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방탈출 해보신 분은 알지만 물건이 앞에서 떨어지고 뒤에서 떨어지고 이런 기믹들이 조금 있잖아요. 제가 너무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앞에서 떨어지고 뒤에서 떨어져서 목을 확 돌렸는데 너무 세게 놀래가지고 목에 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목 돌리고 목을 부여잡으니까 혹시 뭐 맞았냐 떨어지는 거에 맞았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놀래가지고 계속 비명 지르고 목도 쉬고 그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공포게임 컨텐츠나 뭐 공포 관련된 컨텐츠는 아쉽게도 조금 까마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게임 해주세요 공게임 해주세요 면은 할 의향은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체 공포게임 이런 것도 하면은 너무 소리 지를까봐 사실 형들한테 좀 민폐될까봐 좀 그 정도로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스라이크 소개도 끝났고 다음 PPT인데 포르테라는 칸인데요. 포르테는 여러분들 특기라고 합니다. 사실상 제 실험은 특기라고 하기에는 스스로 유사 과학자라고도 부르고 스스로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서 과학자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영역이 있는데 제가 사실 디자인을 할 줄 알아요. 스스로 괜찮게 한다고 생각은 해서 적어보게 되었는데 좀 많은 걸 했거든요. 일단 이걸 제가 리스트를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하울링크 컨텐츠에 있는 모든 포스터 로고 및 디자인 다 했고 그 다음에 하울링크 소개 PPT 제작했고 경영형 유입 설명의 PPT, 다음형 자기소개 PPT,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자기소개 PPT, 트위터에 올라왔던 연도진 스케줄표, 하울링크 멤버들 전원, 데뷔 전에 올라왔던 가로형 포스터까지 총 제작을 했습니다. 좀 놀라운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많네요, 뭐가. 제가 그리고 이거를 적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 형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단호한데 근데 이제 형들이 다 너 디자인 괜찮은데? 예뻐. 너 수정할 거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적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디자인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니까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포르테를 두고 밑에 있는 수면 패턴 망가뜨리기가 왜 있냐 대체. 위에서 멋있게 저 디자인 잘합니다 해놓고 갑자기 왜 수면 패턴 망가뜨리기가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써있는 3개 중에 이걸 제일 잘해요.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다른 시간에도 자고 낮밤도 카드 뒤집기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쩔죠. 근데 이거는 앞전에 얘기했던 좀 커피의 영향이 좀 세게 있거든요. 사실 커피의 영향이 많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 습관이라 요즘은 디카페인 커피 마시면서 수면 패턴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이제 데뷔도 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계속 보려면은 건강한 토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포르테에서 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비교적 멀쩡한 계획 짜기. 계획 짜기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MBTI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NTJ, 확신의 J. 맞아요. 제가 J라서 그렇다고 1분 단위로 일정을 막 딱딱딱딱 짜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시간 단위? 시간 단위로 하루에 할 일은 좀 정해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실험 외주 일정도 있고 방송 일정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디자인도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인 취미도 같이 하려면은 계획을 정말 철저히 짜야 되기 때문에 되게 버릇처럼 남아있는 제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멋있나요? 여러분들? 계획 짜기에서 갑자기 또 호감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수면 패턴 망가뜨리기에서 호감 쭉 떨어졌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T 장면인데요. 바로 골 목표입니다. 제가 하울링크 연도진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치를 정해봤는데, 제 목표의 여정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써져 있는 목표가 3D 제작해서 풀트 방송하기인데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3D 제작해서 풀트 방송하기. 왜 제작이 들어갔냐면, 이걸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을 텐데, 경영형의 SD 3D 버추얼 제작을 제가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 SD 귀여운 경영형의 모습을 제가 직접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반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반응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울링크 전원의 3D 버추얼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덩실덩실 움직이고 춤도 추고, 뭐 몸으로 말해요 같은 것도 해보고, 그 춤 따라추기, 약간 쇼츠 같은 것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3D 제작해서 풀트 방송을 정해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치지직 1000명 팔로워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뭔가 10,000명은 많아요. 뭔가 10,000명은 많아요. 그쵸?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표는 차근차근 깨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퀘스트 깨듯이 A 클리어, B 클리어, C 클리어,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1000명 달성, 그 다음에는 3000명, 5000명,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일단 1000명으로 정했는데, 무엇보다 숫자가 예뻐요. 내 자리가 주는 숫자의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1000명에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하울링크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1000명? 할 수 있죠. 1000명 정도는 거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신있게 적어본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간으로 돌아가기에 물음표? 약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제 목표였고 원래는 1순위도 아니었어요. 사실 0순위였는데, 이제 우리 형들이랑 같이 지내고 놀고 이사도 오고 하면서 제가 굳이 인간이 아니어도 토끼인 저를 그대로 봐주는 상황이 있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아까 과거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연구실에서 쫓겨나고 유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형들 덕분에 이 목표가 좀 후순위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많이 후순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하울링크에
유사 과학자 토끼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좋은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지막 좀 찡할 수도 있어요. 아닌가? 너무 강제 감동 주기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같이 행복하기라는 이 목표는 제가 PPT를 처음 만들 때부터 정한 목표였거든요. 이거는 한 번 이루고 말 목표보다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유지하고 싶은 목표라서 적어봤어요. 인간에서 토끼가 되고 어찌해야 되나 너무 막막했는데 하울링크에 들어오고 형들도 만나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을 얻었는데 이거를 저만 느끼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해서 이 같이 행복하기라는 목표를 꼭 적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행복한 길만 걸었으면 합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부끄러우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슈마로로 주신 질문이 좀 남아있어서 그거를 이제 지금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데 트위터에는 미처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좀 질문 중에 MBTI랑 키 관련 질문들은 앞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외를 하고 좀 질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님은 쉬는 날에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아까 말했듯이 실험합니다. 쉬는 날에 실험하고 안 쉬는 날에도 실험하고 쉬는 날에 디자인 가끔씩 하고 3D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만능 이제 스스로 유사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 관련된 질문이 꽤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 장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나요? 좋아하면 어떤 장르를 좋아하나요? 있었는데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랩 빼고 다 좋아합니다. 정말 다 좋아합니다. 랩은 제가 그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빨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조금 힘들고 그 외에 클래식, J-팝, K-팝, C-팝 다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들어요. 아쉽나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다면은 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노래는 잘 부르진 않습니다. 잘 부르진 않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아마 경담분께서 질문해 주신 건가 싶었는데 매운 거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한국 토끼라 불닭으로 잡아야 되나요? 신라면으로 잡아야 되나? 이게 기준이 일단 불닭 정도는 먹을 수 있고 엽떡 저 엽떡 착한 맛 먹습니다. 엽떡은 착한 맛으로 먹습니다. 너무 그 맵찔인가 싶긴 한데 네, 엽떡 착한 맛입니다. 제가 늘어올게요. 마라탕 요즘 마라탕에 그거 있는 거 아세요? 마라탕에 매운 단계 정하고 얼얼한 거 정하는 게 따로 있는 가게들이 있는데 매운 거는 2단계 먹고 얼얼한 거는 4단계로 먹습니다. 제가 매운 것보다는 향신료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얼얼한 건 무조건 4단계로 먹습니다. 맵찔이 아니라고요? 진짜? 저 맵찔이 아니에요. 맵찔이 아닙니다. 매운 거 잘 먹는 통각을 못 느끼는 토끼이기 때문에 뭐 엽떡? 오리지널로 먹죠. 아닙니다. 엽떡은 착한 맛이 제일 맛있고 오리지널은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
제 혀가 혀를 뜯고 싶었어요 너무. 그때. 아무튼 잠시만요. 옷에 있는 약물은 무슨 맛이 나나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은 살짝 이게 뭐지 싶어서 갖고 온 것도 있는데, 지금 제 쇄골뼈에 있는 그 파란색 플라스크랑 보라색 플라스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주스 제작 그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보통 이제 뭐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음독이 가능한 약물의 경우에는 맛을 조금 가미하긴 합니다. 맛이 없으면 먹을 수 없으니 가미를 하긴 하는데, 일단 제 옷에 있는 약물에서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관상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 쓸 때가 있어요. 이것도 간지용인가요? 없진 않죠. 주방장이 칼을 들고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를 꾸미듯이 저도 플라스크를 꽂아서 저 사람 누가 봐도 과학자인데? 약간 싶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음, 후천적으로 토끼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토끼 귀로도 소리가 들리나요? 진짜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라는, 왜냐면은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은 귀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귀를 막고 들려봤는데 들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귀로만 들리고, 이렇게 달려있는 사람 귀로만 들리고 토끼 귀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사실 이 질문 받고 너무 웃겨서 공유했어요 팀원 형들한테. 이게 대체 너무 예리하시다 이 질문.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넣었지? 어느 날 토끼가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여름이었다. 네, 지금은 6월 26일 엄청난 여름이고요. 여러분들 나갈 때 선크림 바르시고 햇빛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좋아하는 캐릭터나 애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아껴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캐릭터? 버튜버? 아니에요. 버튜버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그 장송의 프리렌이라는 애니를 봤고, 좋아하는 캐릭터의 경우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나기사 카오루를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지? 이렇게까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나기사 카오루를 좋아할 수도 있죠. 너무 오타쿠인가? 그리고 탐험꾼 지금 무슨 상태에 나오는 지메하라. 왜 이렇게 부끄럽지? 이렇게까지 부끄러울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 좋아합니다. 지메하라 좋아합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작품, 애니로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암살교실을 주의 깊게 봤는데, 근데 제가 암살교실을 지금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의 감정으로만 남겨두고 싶어서 딱히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음, 사실 토끼는 당근보다 시금치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도진씨는 야채 선호파인지? 라고 질문 주셨는데, 토끼 이전에 인간이었던 먹성이 있기 때문에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사실 잡식이죠. 근데 거르는 야채가 없습니다. 편식하는 토끼가 아니에요. 당근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뭐 가끔씩 콩나물도 먹고 다 넣고 뭐 비빔밥도 해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질문은 둘 다 좋아한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놀라거나 무서우면 토끼 자체로 변하나요? 아닙니다.
귀가 쫑긋하는 정도, 약간 하는 정도지 막 펑 하고 토끼로 변신 이러진 않습니다. 다음,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외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물 좀 먹고 숨도 좀 고르고 진정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런 식으로 형들이 저에 대해 엉망진창으로 소개했던 외형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지금 제 모습에서 좀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고글, 이 고글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고글은 꼈다, 뺐다, 없었다, 없었다, 없앴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할 때는 주로 고글을 쓰고 하고, 실험이 아닐 때는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고글을 벗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쭉쭉 내려가면 제 아까 얘기했던 몸에 플라스크 두 종류가 있는데, 각각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크를 넣어둔 거라서 어떤 성분인지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제 기밀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알려지면 안 돼요, 외부에. 고글에 문이 있는데 고글 쓰고 실험하다 사고는 안 나시나? 따로 실험이 그렇게 막 자세히 보는 것들은 벗고 이제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검은 색깔 토끼 핀이 있는데, 이거 약간 저랑 닮은 것 같아서 한번 장식으로 꽂아봤거든요. 좀 저랑 닮지 않았네. 검은색인 거 빼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 제 이름표가 있는데요. 전에 있던 연구소에서는 제가 이름표도 못 받을 정도로 좀 하대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 연구소를 차리자마자 바로 이름표부터 장만했습니다. 보면은 총책임자라는 말이 있고, 제가 이거는 막 제 얼굴은 아니고 제 캐릭터라고 해야 될지 어디서 본 캐릭터인데 저랑 되게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붙여놨는데 귀엽지 않나요? 약간 학생 때 학생증에 뭐 붙이던 감성으로 좀 붙여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진이 생사 잘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좀 예쁘게 찍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가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방에는 이제 뭐 실험실 열쇠라든지 아니면은 주요한 것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가방에 인형 뽑기에서 뽑은 토끼 인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잘 움직이죠? 이렇게 토끼 인형도 일단 사실 조금만 더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이제 연구복의 핵심 주머니가 있는데, 엄청 큰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에 여러분들 플라스크도 들어가고 보안경도 들어가고 자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제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허벅지에 삼각 플라스크, 이거는 사실 비상용 플라스크인데 이따가 제가 이 플라스크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길다란 다리, 다른 형들과 다른 아주 기다란 다리를 지나서 이제 제 연구복의 밑단 부분인데,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오염에도 강하고 무엇보다 예뻐서 무엇보다 예뻐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제 발,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 발인데 아무래도 좀 저명한 연구원, 박사들, 약간 과학자들은 대체로 구두를 좀 많이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구두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되게 예쁜 구두죠? 그리고 다시 쭉쭉쭉쭉 올라가서 185가 굽 신어도 되냐고요? 아, 185라서 굽 신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 표정 보여드릴 텐데, 일단 오늘 이후로 절대 보지 못할 하트눈, 그 다음에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이게 뭐지? 조금만 더 확대해 드릴게요. 아, 망했다. 망했다 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너무 많이 해서 어지러운, 아, 너무 어지럽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다. 상태의 토끼, 그리고 펑. 오늘도 실험 실패인가? 오늘도 실패를 한 토끼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많이 좋아하시던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성공각을 잡았을 때 짓는 표정이거든요. 오늘은 성공이구만 할 때 짓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축소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짠!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약물일까요? 이게 어떤 물약일까요? 이거는 단순간에 토끼기를 없애주는 약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쓰면 단기간 정도는 토끼기를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독극물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극물이 아니고 토끼기를 잠시나마 없애주는 물약이에요. 연구 끝에 잠시나마라도 좀 없앨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게임기. 제가 게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가 시간에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다음이 형이랑도 게임하고 그럴 때 자주 쓰는, 이걸 뭐라고 하지? 게임기입니다. 게임기. 컨트롤러, 맞아요. 컨트롤러입니다. 보면은 도파민이라고 적혀있고 귀여운 토끼 모양, 제 시그니처 게임기입니다. 아, 게임패드. 아, 이거 게임패드라고 하는구나. 너무 약간 안 쓴 티가 나나요? 게임패드. 그 다음에 짠! 핸드폰입니다. 이제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은 실험의 결과 같은 거를 중간 보고할 때 쓰는 제 핸드폰인데요. 보시면은 제 가방과 똑같은 이런 장식도 있고, 보시면 제 토끼 모습일 때 이걸 뭐라고 하지? 약간 장식이 달려있는데 피규어 같은 게, 아, 히퍼. 맞아요. 이거 히퍼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제 눈 감는 거랑 똑같이 윙크도 하고 똑같이 감습니다. 자, 이제 제 전신을 다 보여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특별한 캡처 타임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짠! 나 오늘 데뷔했다. 토끼 네컷입니다. 이 토끼 네컷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데뷔 방송을 볼 때 약간 아쉬울까 싶어서 준비한 제 프레임인데요. 이 부분을 캡처해서 트위터에 토끼 네컷이라고 올려주시면은 이제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첨을 해서 죄송해요. 말을 다시 할게요. 너무 정리가 안 됐다.
제가 이제 이 프레임을 총 4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이어붙이면 하나의 프레임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을 이제 해시태그 토끼 네컷으로 X 트위터에다가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소정의 상품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캡처 타임은 짠!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포즈를 좀 칠해볼게요. 표정을 조금 이제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간단한 윙크. 말이 너무 떨려가지고 윙크. 윙크 잘하신다. 맞아요, 제가 윙크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올린 사진들이 대부분이 다 윙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데뷔인 0626 데뷔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너무 표독하게 보이려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확대를. 약간 노려보듯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실험 실패. 펑. 아, 실패했다. 아, 고글. 아, 실패했다. 이건 조금만 줄여서. 아, 실패했으니까 웃으면 안 되지. 실패했는데 냅다 해맑은 토끼가 돼버렸고. 즐겨. 실패도 즐겨.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는 토끼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제 증명사진이 저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같이 찍을까? 조금 더 확대해서 머리 맞대는 식으로 이렇게. 핸드폰도 한번 이제 증명사진이 아니고 포토부스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있기 때문에 캡처를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빠르게 한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토끼 네컷 이벤트는 제가 길게 할 거니까 천천히 방송 다시 보기로 캡처해 주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캡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요? 허헉. 그렇게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제 연구실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됐다. 자, 준비한 순서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커버곡 공개인데요. 이 곡을 이제 준비해준 같이 고생한 경훈 형한테 너무 고맙다고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 같이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왜 대체 연도진만 커버곡을 마지막에 공개를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별 이유는 없는데 제가 이 곡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이걸 공개를 빨리 해도 괜찮을까? 약간 걱정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주신 응원과 많은 용기에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아쉽다고 했는데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기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봐주세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게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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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데뷔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좀 괜찮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떨려서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너무 떨려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하고 너무 떨렸고 앞으로의 도진이가 기대돼. 정말 예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갸우뚱하게 도하?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인사는 연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이 인사가 끝난 후에 바로 커버곡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26일 하울링크 연도진의 데뷔 방송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들 연바 연바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들 내일 하울링크 첫 합방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바 안녕 안녕. 죄송해요. 놀래켜서 죄송해요. 다들 연바 내일 봅시다. 빠이빠이. 안녕.